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정현입니다. 짜잔. 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특히 또 여름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옷이 얇아지고 또 이렇게 반팔이나 또 예쁜 옷을 딱 입으려면 아,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생각 많이 드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365일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데 이 다이어트 네.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의사 선생님과 약사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그냥 노하우를 파바바박 다 공유를 하는 네.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소개 먼저 네. 좀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종민입니다. 사실 제가 약사님을 어디서 뵀냐면, 이제 방송을 봤는데, 저기 엄청 아름다우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무슨 타이틀이 이제 몸짱 약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중간에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봤더니 막 진짜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와,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약사님 엄청 그렇게 뚱뚱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제가 임신할 때만 16kg? 근데 이제 사실 몸무게가 막 이런 것보다는 근육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방을 근육화시킨 그런 거에서 조금 성공 사례로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약사님께 다르게 저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는 이제 정상 체중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막 먹는 거 너무 좋아하고 막 하다 네. 보니까 투게더 옛날에 더 컸잖아요. 그럼 한 통씩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소화 비만으로 쭉쭉 자라서 제 키가 한 170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저희 엄마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중학교 교복이 맞는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맞춤을 입고 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때가 80kg가 넘었고 그래서 조금 다이어트해서 70kg대로 날씬한 줄 알고 입학을 했다가 고등학교 때 막 90kg, 100kg까지 쪄서 제가 이제 20살에 다이어트를 쭉 해서 40kg를 감량하고 지금 20년째 유지어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떨어져 나갔네요. 약사님 한 분 나가신 거죠? 아니 근데 전 여기에서 지금 원장님 자라오면서 드셨던 것들을 보고서 우리 아이에게 투게더를 막 먹여서 키는 키워놓고 나중에 살 빼기 해야겠다 이런 거를 또 하실까봐 좀 걱정이 돼서 이제 첨언을 좀 드리자면요. 요즘에는 이렇게 당이 많은 음식들을 계속 먹거나 이러면 성조숙증이 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키는 진짜 안 크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저도 170이 되고 싶은데 167에서 딱 멈췄더라고요. 맞아요. 성조숙증 생각보다 많아요. 많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진단을 받고 오히려 호르몬 치료를 한다거나 왜냐면 키가 너무 작아버릴까봐 그게 성조숙증이 빨리 오면은 이제 성장이 안 되거든요. 사춘기가 오고 나면은 우리가 성장을 멈추니까 그거를 일부러 막 땡기고 밀고 하는데 그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비만이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너무 고칼로리, 너무 고당 이런 것들이 뭐 에너지를 줘야지 하면서 막 이게 간식 같은 거 우리 애 이제 밤에 오면 숙제하면서 막 또 안 한다 할까 달달구리 뭐 케이크 뭐 이런 거 준비해 놓으시는 분들 있으신데 사실은 조금 더 건강한 식단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원장님께서 그러면 40kg를 뺄 때 어떤 것이 정말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딱 3가지로 요약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3가지? 네, 먼저 요약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저는 장내 환경 개선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는 이따가 부연 설명 드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실 저는 근력 운동 중요하다 생각해요. 근력 운동 중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저는 유산소 운동, 숨이 차는 유산소 운동 중요하다고 해서 요 3가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하나 더 꼽을 수 있다면 단백질 섭취까지 해서 4개 추천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본론으로 첫 번째로 들어가 볼까요? 네, 궁금하네요. 네, 첫 번째 장내 환경 개선은요. 제가 이제 뭐 20살 때 다들 시작을 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혼자 이제 전 이제 대전과학고를 입학을 했었다가 이제 2학년 1학기까지만 다니고 자퇴를 해서 검정고시를 봐서 이제 의대에 들어간 건데. 보여요, 소름? 진짜 소름 돋았어요. 와. 그래서 저는 검정고시도 사실은 봤었고 막 그리고 사실 공부를 막 잘했던 게 아니어서 사수를 해서 의대를 들어갔어요. 잠깐만요. 과학고를 다니셨는데 무슨 공부를 못했어요? 그게 과학고를 들어간 배경도 되게 웃긴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약사님 그 무슨 수험생 특집 이런 거 하시면 제가 할 얘기 진짜 많은데 근데 이제 대전에서는 지역균형 같은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균형으로 딱 들어갔는데 강남 대치동 친구들과 경쟁을 하는 상황이 있었어서 정말 이 경쟁이나 뭐나 아예 제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저 과학고 다닐 때 아예 영어는 무조건 다 토플 탭스 하고 저희는 과학을 8과목을 하고
뭐 사회 이런 것들을 진짜 조금 배우거나 거의 안 배웠고 그다음에 뭐 수원 수투가 같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선행학습이 안 돼 있으니까 따라갈 수가 아, 없더라고요. 힘드셨구나. 그래서 이제 1년 반을 거의 이제 잠을 이제 거기서 자고 그 자퇴를 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를 이제 2학년 2학기 제가 이제 18살부터 다시 공부를 해서 의대를 간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남들 고등학교 다니는 그 기간이 이제 제가 어찌됐건 재수를 하고 사수를 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자퇴를 하고 재수학원을 딱 갔는데 그 전까지는 친구들이 좀 되게 독특했어요. 과거 친구들은 생각보다 저 독특할 수가 있어요. 저희 고등학교 아들도 과거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압니다. 약간 네네. 다들 개성을 되게 존중해주고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는 뚱뚱한 게 그냥 개성이었어요. 얘네들도 막 카이스트 가고 제 친구도 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독특한 거 저런 독특한 거 다 인정을 받았는데 딱 재수학을 갔는데 이제 거긴 야생이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뭐 기침하면 아 저 뚱뚱한 애 기침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상처받았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자퇴했던 친구도 이제서야 너 이런 얘기 듣는데 살을 뺏는 게 좋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아 나 뚱뚱했구나 그럼 살 빼야지. 고등학교 그랬죠. 다니실 때는 뚱뚱한 줄 모르셨던 고등학교 거예요? 때 제가 허리가 40인치였거든요. 네. 그리고 100kg 넘었는데도 그냥 난 남들보다 크고 나면서 그냥 직면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막 대학도 가야 되고 뭐도 가야 네. 되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의 그냥 달콤한 말에 그래 난 귀여워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지나갔었는데 이제 사실은 20살이 됐고 네. 좀 사회에 직면하다 보니까 저도 살을 빼야겠더라고요.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때는 젊으니까 그냥 뭐 유행했던 거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웜푸드도 해보고 뭐 단식도 해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뭐 식이 억제도 먹어보고 근데 그때는 뭐 어떻게 해서 뭐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다 요요로 돌아오기도 하고 맞아요. 막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가장 발목을 잡았던 게 변비였어요. 이게 저는 원래 엄청 많은 양을 먹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먹는 양을 조금이라도 줄여도 화장실을 못 가더라고요. 치질에 걸리기도 하고 엄청 고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덜 먹고 뭐 하는데도 빠지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속도감이 안 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저도 지금에 와서 차근차근 공부해 보니까 이 장내 환경 요즘에 뚱보균이라고 하잖아요. 뭐 유산균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환경 개선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 안에 뭐 독소가 쌓이기도 하고 그런 게 어쨌든 점체가 염증살이거나 염증 상태가 심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유산균이랑 이런 식이섬유를 같이 먹었더니 왜냐면 저는 유산균만 먹어서 변비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 뭐 프리바이오틱스 중요하죠. 이 그쵸. 식이섬유 유익균의 먹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같이 저는 먹어야 좋죠. 뭐 그냥 뭐 좋아하는 거 먹고 뭐 유산균 먹고 해도 이게 좋은 먹이가 안 되다 보니까 개선이 잘 안 됐는데 그럴 때 좀 늘렸던 게 이제 야채 먹는 양들을 좀 늘렸더니 확실히 화장실도 잘 가고 이제 막 얼굴에 막 났던 피부 같은 것도 좀 개선이 그러고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살을 빼고 나서도 좀 유지나 개선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초반에 20살 때는 그냥 변비 고생하면서 그냥 막 뭐 굶기도 하고 엄마와서 막 살을 좀 뺐었어요. 그런데 좀 막 유지하고 요요니 왔다 갔다 하는데 의대에 딱 입학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막 부글거리고 뭐하고 막 장이 뭐 저는 약간 그 IBS라고 해서 그 제가 뭐 긴장을 하거나 하면은 뭐 화장실 가야 되고 하는 것들이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과민성 대장 맞아요, 증후군이라고. 네네. 대표적인 분이 강호동 씨. 막 보면은 뭐 얘기하잖아요. 화장실 네. 막 뛰쳐갔다. 근데 저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까지 같이 오더라고요. 왜냐면은 막 굶었다가 뭐었다가 해서 장내 세균이 다 뭐 망가져 있으니까 뭐 조금만 긴장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시험이 왔다. 뭐 의대 시험 엄청 많잖아요. 그 시험만 딱 와도 막 배가 막 더 아픈 것 같고 막 가서 진짜 설사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저도 이제 체질 개선 이런 것들 할 때 우선은 저도 유산균 되게 잘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유산균 플러스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말씀하셨던 거기에 얘네들의 먹이가 되는 이제 왜냐면 좋은 균들이 자라야 되는데 좋은 균들은 좋은 것만 먹고 자라요 생각보다. 네. 나쁜 균들은 나쁜 거를 먹고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야채, 과일 같은 것들, 달지 않은 과일 같은 좀 넣어줬더니 훨씬 좀 해결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 원장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를 할 때 샐러드류를 먼저 먹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단백질을 먹어요. 네. 그리고 저는 밥을 안 먹어요. 이제 먹어야 될 필요성 있는 뭐 국이나 반찬 뭐 선택 여지가 없을 때는 그럴 때는 2-3스푼 이렇게 먹고 해서 탄수화물은 최대한 안 먹고 하는데
뭐 그렇게 식이섬유 섭취해도 되겠죠?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을 순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 몸을 꼭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채소나 뭐 채소의 종류에 따라서 어쨌든 저희가 탄수화물 그러니까 당질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해서 처음에 뭐 식이섬유나 이런 것도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이렇게 섭취를 하면은 네. 이 순서적으로 했을 때 배도 부르고 네. 그 다음에 그 식이섬유가 이런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것 흡수도 좀 막아주고 그러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고 건강하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께서는 지금 채소에서도 골고루 이 섭취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뭔가 비법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나요? 네, 맞아요. 채소는 사실은 하나만 먹는다고 해서 요즘 뭐 케일 좋다 하는데 케일만 먹는다고 해서 모든 채소 섭취를 완전히 안 하셔도 된다는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채소가 좋은 점이 이제 미네랄, 비타민 이런 파이토케미컬, 제6의 영양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채소 하나에는 이 모든 걸 다 담지 못해요. 미네랄이 뭐 어느 부분은 비기도 하고 비타민도 어느 부분에 비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채소의 종류에 따라서 파이토케미컬, 녹색에 들어있는 게 있고 빨간색에 들어있는 게 있고 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오색 채소를 다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들 색깔을 내가 그래도 매일매일 좀 돌아가면서 바꿔서 드시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오색 채소를 저 혼자 살다 보니까 이거를 사놓으면 다 썩어내버리거나 맞아요. 따뜻하면 막 쓰레기 이만큼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름이니까 상하기도 잘 상하는데 문제는 이 날파리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생기고 네, 그리고 음수도 다 돈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간편하게 이제 파우더, 동결 건조, 음. 홀푸드, 그다음에 38종에 들어있는 제품을 제가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진짜. 그거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들고 다니면서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지금 이게 만드신 네, 거잖아요. 네. 우리 그러면 저도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선물로 갖고 아, 왔습니다. 그래요? 지금 먹어도 돼요? 네. 그렇죠. 몸짱 약사님 선물로. 아니 제가 사실 이제 커큐민이랑 음. 뭐 아르기닌도 넣을 때도 있고 마그네슘 이런 거를 이렇게 담아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아, 맞아요. 이거를 그 원장님께서 계속 드시는 걸 봤는데 사실 너무 탐나더라고요.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요. 네. 네. 너무 예쁜데요, 디자인도? 케일이랑 이런 것들 향을 잡는 게 어려워서 사실 38종을 넣을 때 각각이 너무 튀지 않고 좀 오히려 저도 그렇고 이걸 그냥 갖고 다니면서 그냥 가루약처럼 입에 그냥 타서 물 막 마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This is our- 이 문구도 너무 예뻐요. 이거는 미세 플라스틱 없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안에 마그네슘이랑 미네랄이 신기하죠? 신기해요. 이뮤니프 워터 네. 이렇게 타면 된다는 네, 거죠? 네. 이렇게 타서. 타고 와 케일처럼 녹색인데요? 네. 그럼 얘는 지금 몇 가지가 들어있다고요? 여기는 38종이 들어있고요. 그 중에서 디벨 3사라고 해서 이제 34종은 저희가 홀푸드. 왜냐면은 씨부터 과육, 껍질까지 먹어야 돼요. 왜냐면은 껍질의 그 선명한 색이 다 파이토케미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껍질까지 다 담은 홀푸드에 그리고 동결 건조. 왜냐면은 이제 열풍이나 이런 것들은 파괴가 많기 때문에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한 동결 건조. 동결 건조가 기법이 진짜 원물이 비싸요. 거기에다가 34종 다 국내산. 아 국내산?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커큐민도 한번 타볼게요. 저 커큐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아 너무 노란색. 저희도 사실 울금을 넣긴 했는데 사실 면역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커큐민을 조금 더 추가해서 먹을 때도 좋더라고요. 너무 색깔 예쁘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거의 약간 슈퍼맨에 나오는 뭔가 에너지 뭐 있잖아요. 맛있는 그런 색깔처럼 엄청 예쁘게. 아니 저 뽀빠이 맞아요. 뽀빠이 시금치 생각이 났었는데. 맞아요. 너무 예쁜데요? 한번 마셔볼게요. 맛도 넣었어요? 우선은 저희가 나한가랑 스테비아 조금으로 맛을 잡았고요. 맛 과일 4개가 들어가는데 맛있다. 파인애플, 키위, 바나나 그리고 여기에 나한가. 그래서 사실은 맛을 뭐 너무 군내 나는 거 아니에요? 뭐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맛 잡는 아니, 걸 되게 지금 이 커큐민은 무미 무치거든요. 맞아요. 네, 무미 무치여가지고 일부러 저는 이제 마그네슘이나 뭐 아르기닌 넣는다고 했잖아요. 해독 주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여름에 더 타 마셔요. 네. 왜냐면 물은 너무 맛없어. 저 개인적으로. 진짜 맛없어 그럴 수 하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 오히려 이제 섭취하기 힘들고 그 생수에 들어있는 그 물 자체를 마시면 사실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네랄 물을 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타서 먹는데 저 진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얘는 당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없이 마셔봤는데
그거 잘 되겠는데요, 이거? 마늘알 잘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뭐 언제 연예인 출시했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 먹고 있고 저희 사실은 이게 작년 한 10월 정도 저희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저 혼자 마셔도 되는 거야? 네, 드시면 됩니다. 저도 마시고 와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야채 먹는 거, 뭐 어떤 것들 추가해서 막 원물 어쩌고 보다 진짜 제가 이건 100% 야채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청소년, 뭐 임신부, 좀 사실은 좀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고. 여기다가 유산균 타도 돼요? 네. 아, 유산균이랑 다. 굿 뭐. 아이디어. 그래서 뭐 칵테일로 내가 원하는 거 다 넣어서 드십니다. 그리고 배변 활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마그네슘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이요. 이제 부작용이 막 싸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변비약에 이제 마그네슘, 특히 산화 마그네슘이 맞아. 많이 들어있는데, 맞아요. 변비 개선에도 딱 네. 좋겠다. 저도 커피 마그미 미. 진짜 많이 처방했었는데 말씀하셨던 그 마그네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게다가 마그네슘, 그 다음에 유산균까지 넣으면 그냥 이제 완전히 시원하게 그러니까 저는 가겠는데요. 만약에 저녁에 배고플 때 한 잔씩 마셔요. 왜냐면은 밤에 자기 직전에 뭔가 배가 허하고 뭔가 먹고 싶을 때 저도 마그네슘 넣어서 먹으면 잠도 잘 자고 다음날 다음날 배변도 쫙 좋고 네, 아주 여러모로 좋습니다. 좋더라고요.